예, 가장 먼저 명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기초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벌써 우리가 중반에 이제 하반부로 이제 접어듭니다. 접어드는데 올해 11월 달까지가 그기네요. 지금 10월, 11월. 그 지금 이제 오늘 빼고 나면은 이제 4번 남았습니다. 사실은 4번 남았는데 이제 기초 과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이래 흥미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흥미도 흥미지만은 또 조금씩 이해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물론 지금 뭐 2번, 3번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한 번에 다 이해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또 반복되는, 그래서 기초 과정은 늘 반복하니까 또 기초 과정을 조금 더 이래 폭넓게 이해를 하시면 이게 또 이제 고급 과정에서 쓰여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2번, 3번 들어도 좋다. 또 이제 응용하실 수 있다. 뭐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까지 했는 내용들은 이제 음양 오행의 상생상극들에 관한 것, 반응, 그죠? 이 변화하는 것들, 오행이랑 변화하는 어떤 과정을 표시한 것도 있지만 물상 쪽으로는 또 여러 가지 물상을 말하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는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 붙들어주고, 또 뭐 사랑하면서 미움하면서, 또 자연에서의 관계들이 서로 이제 이 역할을 하면서 이제 관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역학적으로, 명리학적으로는 상생도 하고 상극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 과정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 자연이 서로 영향을 주고 음과 양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상호작용하는 게 음양 오행의 상생상극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음양이 뭔지 오행이 뭔지 그 상생상극하는 천의 하늘의 기운과, 그죠? 천수상하고 지수형한다는 그 지지의 12개 글자들이 서로 관계가 다,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상생상극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관계를 이제 우리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한 이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사실은 다 내용을 언급을 다 했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초 과정에서 지금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사실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뭐 사실 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뭐 또 다음 학기 되면 또 기초 과정은 또 반복되는 내용이 또 됩니다. 주된 내용은 좀 되는데, 또 그때마다 나오는 어떤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메커니즘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너무 어렵게 들리시더라도 한 번 더 들음으로 인해서 귀에 굉장히 익숙해진다. 그러면서 또 이해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그래 했고, 지금 오늘부터 이제 얘기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내용인데, 책에는 지금 여기 56쪽에 아마 그 내용인데, 천간지지의 뭐 합충이라고 해놨습니다. 제목을. 천간지지의 합충이라고 해놨는데, 합과 충은, 합은 서로 이 합하는 거죠. 그죠? 합에 의해서, 합침에 의해서 또 어떤 변화가 오는 거고, 그다음 또 뭐 지지란다, 이 충에 의해서도 또 심리적 변화가 오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건 이제 천간에서는, 우리 천의 기운에서는, 하늘의 기운에서는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변화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생각과 마음을 변화하게 하고, 또 그다음 지지에 있어서의 어떤 합평충파의 뭐 여러 가지 뭐 변화하는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현실 속의 삶 속에서 어떤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생각과 마음을 알아보는, 또 생각과 마음을 변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상호작용들, 천의 기운들의 10개의 천간의 기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한테, 인간들한테 생각과 마음을 변화하게 하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철학의 학자들은 보면 마음은 하늘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몸은 땅으로. 그죠? 이게 우리 명리학에서 대만 이
이해가 가시잖아요. 마음은 하늘로, 생각은 하늘로.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음양, 생각은 양이고 몸은 음이라는 거죠. 자연의 원래대로 자연대로 돌아간다면.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도 그런 책들도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뭐하면 우리 명리학에서 나온 어떤 근원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역학에서 나온 또 근원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10개의 천간의 글자들이 10개지만 요거들이 자기네들끼리 그 상호작용을 해서 그 속에 또 오행도 있죠. 속에 오행도 있지만 그 작용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 명리적으로는 이야기한다면 천간의 합충을 이야기합니다. 천간, 10개 천간의 합충. 천간의 글자가 10개니까. 그죠?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기 10개니까. 그래서 10천간의 그죠? 합충 이거죠. 책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천간이란 합충. 저는 이제 이걸 사실은 이제 외워야 되거든요. 이거 알아야 내년에 먼저 개묘년인데 개묘년이면 어떤 글자와 합을 해서 하니까 어떤 일간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겠고, 그죠? 또 이제 또 충이 되니까, 그죠? 충되는 그런 일간자는 그런 사람은 또 내년에 어떤 충에 의해서 어떤 심리적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천간의 이 합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극. 극은 우리 상생상극 할 때 하는 그 극이죠. 그 오극. 그다음에 육합. 육합. 합은 이 합자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칠충. 10개 중에 충. 그죠? 요게 다입니다. 요 말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충이 어떻게 이제 합이 어떻게 잡으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10개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요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 10개니까 1에서 2, 3, 4, 5, 6, 7, 8, 9, 10까지 10개. 가볼, 병정, 무기, 경신, 임계잖아요. 요거는 목이었고, 이 숫자로 쓰니까 그렇죠. 목화, 토, 금, 수. 1이 이제 갑이 숫자로 붙이면 갑을, 병정, 무기, 금은 경신이죠. 경신, 임계가 수고. 자, 오극은 5번째 만든 상생상극론에서 일단은 목극토하고 토극수 하지 않습니까? 수는 또 수극화했고 화극금 이제 이 논리 속에서 이론 속에서 오극은 5번째 만나는 글자, 이런 간목은 5번째 만나는 글자 오가 무토죠. 그러니 간목은 무토를 만나면 극의 관계다. 목국토잖아요. 우리가 했는 목국토잖아. 그냥 목국토 하는 관계다. 그죠? 그 다음에 이는 그러면 또 5번째 만나는 거니까. 이는 그럼 6이 되겠죠. 기토. 그러면 어른 기토를 만나면 극의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극의 관계다. 그 3에 해당되는 병은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그래, 극에 있어서 요 극이라 하면 목국도 오행의 상극에서 양은 양끼리 극하고 음은 음끼리 극한다. 여기서는 오극을 극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상생상극론에서는 일방적으로 목생화하고 화생토 한다고 목극토 한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 목극토 또는 또 토극수 이 극의 관계가 거의 무조건 극하는 게 아니라 같은 양은 양, 같은 음은 그죠? 같은 음양끼리 자기네들끼리 극한다는 얘기예요. 극한다는 거는 음양이 다르면 합의 관계가 된다니까. 합의 관계가 목극
토지만, 그죠? 육합은, 그럼 요 논리로 하면 육합은 여섯 번째 만나는 글자거든요. 여섯 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합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럼 갑목은 목극토 하잖아요. 기토를 만나면 이건 합이라. 또 아까 무토는 이 같은 토인데 이거는 양토라서 그걸 했고 같은 양끼리잖아, 그죠? 같은 목극토잖아. 목극토인데 같은 양양이라서 그걸 하고, 요거는 같은 목극토지만 음음이라서 그걸 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했는 거는 그냥 목극토, 뭐 토국수 이렇게 했지만은 내용을 알고 보면 음양이 같은 것끼리만 극하더라 그죠. 음양이 같이 아는 거는 목극토지만 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거의 관계지만 목극토지만 음양이 다르니까 야는 양목이고 야는 음목이지 않습니까? 야는 요 양이고 양이고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더라는 얘기죠. 또 육합은 또 마찬가지고, 그럼 갑기 이제 합을 하는 거고, 그죠? 또 그다음에 그러면 을은 뭐겠습니까? 을이 또 합을 하면 을은 또 여섯 번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금이죠. 경금이잖아요. 경금, 요거는 볼게요. 요것도 음목인데, 요거는 양의 금이에요. 그죠? 금금목 하잖아요. 그 음양은 다르잖아요. 그죠? 음양이 다른 것끼리는 합을 하더라. 그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요게 또 합이 되더라는 얘기고. 그래서 다섯 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어떤 글자든지 이거든 저거든 어떤 글자든지 간에 다섯 번째 만나는 글자를 지를 포함한 네 글자를 포함한 다섯 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그거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만나는 글자는 합의 관계가, 일곱 번째 만나는 충의 관계가 되는데, 이 충의 관계가 그거의 관계는 보면 볼게요. 충의 관계는 갑목의 충의 관계는 일곱 번째로 했으니까 보기 7이죠. 7. 경금입니다. 그죠? 7 경금이죠. 경금은 양의 금이거든. 그죠? 그 양의 목과 양의 금이죠. 이건 아까는 뭐였습니까? 요 지금 전부 제가 갑목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래 갑목 입장에서만 이야기한 거예요. 갑목 입장에서 아까 극은 내가 목극토한 거죠. 그냥 내가 그 토라는 뭔가를 그걸 한 거예요. 그죠? 나로 인해서 그 토는 그걸 당한 거예요. 그죠? 그런 극이었고, 요 극은 금극목은 내가 당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걸 당한 거잖아. 그죠? 극도 금극목 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5극 6합 7조 합은 합대로 이해하겠는데, 합쳐서 6합이라 저는 여섯 번째 글자 만나면 합이 되는데, 극과 충은 같은 맥락이다 말입니다. 극과 충은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그건 그 무엇인 이 극 받는 존재가, 내가 갑목이라면 무토가, 내가 을목이라면 기토가, 또 병화라면 또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오극이니까 그죠? 화극금한 또 경금이 책의 내용 보면 그런 나와 있습니다. 잠시 볼게요. 토가 먼저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게 지금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극의 관계는 여섯 번째 끼를 만나는 글자와는 무조건 극의 관계인데, 극이라 하면 그 나로 인해서 그죠? 그 상대가 극을 내가 남을 극하는 거죠. 내가 그 어떤 글자를 갑은 무토를 이 뭐고 을은 기토를 그 다음에 병화는 뭐를 극합니까? 병은 양화니까 양금을 그죠? 극하는 거죠. 그 내가 놀부짓을 한 거죠. 그죠? 또 정화는 뭘 극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임수를 아니지. 정이면 합이지. 여섯은 합이잖아.
다섯 번째니까.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화는 불이 이 신금한테도 놀부짓을 한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극하는 그 주체가. 그다음에 무토는 뭘 극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임수. 그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극하잖아요. 그 놀부짓을 한다는 거죠. 그걸 한다는 얘기가. 그래 주체인 나로 인해서 내가 놀부짓을 함으로 인해서 임수가 그걸 당하고, 그죠? 당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여기서는 극이라고 표현했고, 그죠? 다섯 번째 만나는 걸. 합은 일단 합이 돼서 제가 또 별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충의 이야기는 충은 맹극과의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죠? 같은 모양새인데 내가 도로 당하는 입장이에요. 내가 간목은 칠충이라 해서 일곱 번째 만나는 글자가 경금이거든요. 그래 금금목당하잖아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이 금이지 참. 이 금극 양이니까 금극목당하는 거고. 이건 내가 당하는 거잖아. 금극목으로. 그 다음에 을은 뭡니까? 을은 일곱 번째 만나면은 요거 다음에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 을은 뭡니까? 요 신금과 음은 음끼리잖아. 요거는 음목이고 요거는 음금이잖아요. 그래, 음은 음끼리 그걸 하는데 내가 그걸 당하는 거라. 요런 관계죠. 그래, 요 관계와 극은 같은 맥락이지만은 요거는 내가 놀부짓해서 남을 극하게 하는 거고, 요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놀부한테 당한 거죠. 그죠? 그래 관계다. 그래서 혹자들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거는 상관하지 말고 충만 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알고는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가 일어나는지. 나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병화라면 나로 인해서 이 글자가, 그죠? 이 글자가 이 놀부한테 당하듯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에 자꾸 이 태클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내가 놀부짓한 거지 남한테. 그죠? 그래 해서 이러한 어떠한 그 상대가 변화되는 것이고, 어떻게 변화될까요? 내가 자꾸 해코지 하는 거, 뛰어가려고 하는 놈 발목 잡고 일어서는 놈 대가리 밟고, 내가 놀부짓하니까 그 해당되는 이 글자가 자라날 수가 없죠. 어떻게 활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그걸 이야기하고.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또 병은 뭡니까? 일곱 번째 칠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곡화하니까. 그죠? 임수를 만나면 수곡화하니까. 양은 양끼리. 수곡화해서 내가 뭐 활동하는 것에 임수에 의해서 내가 굉장히 이 제재를 받는다는 거죠. 이 통제, 그걸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걸 받는다는 거거든. 이러한 것들을 이 506합 7충에 의해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들을 변화하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변화하겠습니까? 극은 내가 그 무엇인가를 놀부짓을 해서 그게 잘 안 되도록 할 거죠. 태클을 걸고. 합은 합에 의해서 제가 조금 이따 보충 설명 드릴 거예요. 합은. 충은 충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놀부짓을 당하니까. 그죠?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것이 자꾸 태클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굉장히 열받겠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또 내가 뭔가 하고자 해도 그 무언가의 틀에 딱 갇혀진 거죠.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굉장히 갑갑한 그런 환경이 된다. 그래서 말하는 원래 이민년이었어. 그죠? 이민년인데 병화일간자는, 그죠? 이 주체가, 사주 명주체가 병화인 사람은, 병화가 내잖아요. 내니까 이 임수의 기운에 의해서 내가 내 하는 일에, 그죠? 내가 좀 몸이 다칠 수도 있고, 뭐 뛰나가려고 하는데 발목 잡고 태굴 거니까
그죠? 하는 일이 자빠라질 수도 있고 그러한 형국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변화하게 한다. 그죠? 그래서 칠충이 왔을 때는 여기 이제 이 칠살이라고 합니다. 그냥 충을 쓰지만 좋지 않은 거는 그래서 여기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요거는 편관의 관계다. 편관. 이제 중고 하시는 분들은 편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편관이라 하면 제가 이제 한 번씩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가다가 이제 이 밤에 이 범을 만나는 것과 같다. 그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갑작스럽게 좋지 않은 그러한 어떤 형국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 충 그런 것이 충이다. 이제 이 극과 충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겠죠? 그죠? 합에 의해서는 조금 더 제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은 따로 자, 육합은 맞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지우고 자, 책에 잠깐 볼게요. 육합은 맞는데 자, 천간의 합 내가 육합은 갑기합토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갑기합토 그 다음에 이제 을경 합금 해놨고 그 다음에 갑을 병정 병신 요거 다 6번째죠. 병신합수 그 다음에 정임합목 병정 무게합화 요래 해놨습니다. 책에 지금 고려되어 있죠. 그래 했는데 요게 그 밑으로 내가 이 토를 좀 다뤄놨는데 거기는 뭐 갑기합토는 중정지압이고 작용이 정지되고 중정지압 뭐 이런 얘기들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책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이제 이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여기서 그건 이미 뭐 이 놀부짓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합은 우리가 그냥 합방하다 합치다 이거예요. 그냥 그죠? 합쳐서 그래 결국은 6번째 만나는 글자와 합을 해서 또 부부지합에서 또 뭔가를 낳아야 돼요. 자식을 낳듯이 갑이라는 글자는 기토를 만나면 합이 성립이 되고 그죠? 거기에서 토라는 오행의 기운이 환경이 강해진다,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다음 또 을은 경금이라는 글자를 만나면 이 다 목국토, 목극금 이 전부 거기에 관계예요. 근데 음양이 다르니까 합이 되더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남자들끼리 놔두면은 싸우고 여자들끼리 놔둬도 싸우는데 남녀 놔두니까 합이 되더란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을경은 합은 또다시 금이란 을이 경금을 만나면 금의 기운이 왕성하게 해주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병과 신이 만나면 병화와 신금이 만나면 또 합에 의해서 수의 기운이 강해지더라. 이거예요. 정화와 이 임수가 만나면 목의 기운이 왕성해지더라. 무토와 개수가 만나면 화의 기운이 강하게 되더라. 여기서 뭐 중정잡이니 뭐 해놨는데 갑기합토는 거기 해놓은 게 뭐가 갑기합토는 갑이 기토를 만나서 여기 이제 퐁당 빠진 거죠. 쉽게 말씀 퐁당 빠져서 요거는 원래 목이잖아요. 양목이잖아요. 이 양목이 실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없고 지는 여기다 빠져버린 거지. 내 존재보단 니를 더 중히 여긴다 이래 된 거예요. 이거 이제 중급에서 가면 요 관계가 재성의 관계입니다. 갑목의 기토는 재성이거든요. 정제요. 갑목이 남자라면 이게 여자입니다. 그래 갑목일간이 기토에 만나면 왜 나라하는 걸 완전히 잊고 완전히 흠뻑 빠진다. 그래서 토만 생각하게 된다. 갑목일간도. 그럼 뭡니까? 토는
재성이잖아. 재성, 재물, 그죠? 또 남자라면 여자잖아요. 재라는 게. 이게 또 뭡니까? 이 사회적으로 이 결과물에 해당되고 이런 것에 이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나라는 것을 모르고 거기에 완전히 빠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주로 하는 얘기가 이제 이 결과인 재물에 빠진다. 돈의 재성에 빠지게 된다. 또 아니면 남자라면 여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또 여자라면 뭡니까? 여자도 재성이잖아요. 그럼 여자나 재성이면 또 뭡니까? 재성이란 관성인 남편의 어머니잖아요. 시모, 그 시집. 그죠? 그렇게 이제 이 무상적으로 이 재라는 것에, 재라는 무상과 재라는 어떤 그 기운에 해당되는 거기에 완전히 빠지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합해서 화로 만드는 합화 결과라. 이 합의 결과.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 뿌리가 없던 경우야. 또 뿌리가 있는 경우가 또 달라요. 그죠? 어쨌든 지금은 합이라 하면 야는 여기에 완전히 빠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야가 이 지지의 임목이라는 뿌리를 갖고 있으면, 그죠? 내가 아주 탄탄하면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리죠. 뿌리가 깊이 있으니까. 그럼 어떨까요?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뿌리가 깊으니까. 그죠? 만약 이 사람이 바람 났어. 그죠? 바람 나서 누가 이제 명을 상담하러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신랑이 바람 났어. 근데 보니까 이 기토운에 왔어. 그죠? 기토운, 안 그래도 내 명에 바람날 명을 갚기 합해서 갖고 있는데, 기토운이 왔어. 왔으면 어떨까요? 이 이제 확, 기운이 확 빨릴 거 아닙니까? 이 기운이 2배가 되니까. 안 그래도 늘 주변에 여자들이 있고 이런데, 이 운이 오면 확 빨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영 바람이 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돌아올 수 있나? 이거 그렇잖아요. 그거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결국은 뿌리를 갖고 있나 이거잖아요. 이제 뿌리를 갖고 있으면 잠시 갔다가 잠시 뿌리가 단단하니까 바람이 불어도 갔다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 또 합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이렇다 하더라도 이건 또 운이 지나가고 나면 괜찮죠. 조용히 바람이니까 싹 불고 지나가면 또 괜찮아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참지 못하고 또 사달라는 경우도 있겠죠. 여하튼 이제 여하튼 어쨌든 갑과 기토의 합은 갑이 완전히 자기를 잊고 망각하고 기토에 몰빵한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기토의 힘만 더 강해진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얼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잠깐 여기 보면 작용력 정지라고 갑기합토론, 그죠? 갑기합토론. 그래서 뭐가 작용력이 정지되겠습니까? 갑목이 작용력이 정지예요. 여기 다 빠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공부하신 분들이 보면 합은 뭐 합반이라 해서 뭐 발목 잡는다, 묶인다, 합에 의해서 묶이는 경우도 있다. 또 그다음에 뭐 합거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합거라 뭡니까? 합에 의해서 하나가 날아간다는 거,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갑이 기토를 만나면 뿌리가 없는 경우는 날아가 버리죠. 날아간다는 건 뭡니까? 이 역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한테 식상이었어. 나한테는 일간이 아니라 내한테 식상이면 무슨 일간이? 임수일간이면 야는 내한테 식상이 육신적으로, 그죠? 식상이 되지 않습니까? 식상이 기토를 만나가 날아가 버리면 어때요? 식상, 내 활동하는 거잖아. 식상은 내 건강이거든요. 건강에 이상이 없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합거라고 하는 거예요. 합반은 묶인 거죠. 내가 여기 뿌리가 있어갖고 여기 좀 묶였어. 합거는 완전히 쏟아내는 거고, 그죠? 요거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어. 그래서 합거, 그죠? 그 다음에 합화는 이 합에 의한 결과의 오행, 이걸 합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합동,
합해서 서로가 움직이게 하는 거. 그 총에 의해서도 움직이거든요. 이런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이제 이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실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걸 이제 그걸 이제 먼저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얼경에 합의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마찬가지로 얼이 경금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얼경합금이 됐거든. 그죠? 그러면 얼은 뭡니까? 또한 이 간목처럼 얼은 합거가 되거나, 그죠? 합반에 묶이거나, 그러죠. 그러한 형국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다? 만약에 이게 내한테 이 인성이 해당되더라. 야가 인성이 되려면 뭡니까? 화죠. 화일간자들은 야가 인성이거든. 경금이 오는 해가 되면 그럼 여기 합을 해가지고 인성한테 경금은 뭡니까? 아, 참, 요 인성이란다. 요 화한테 경금은 재잖아, 재요. 재운이 오면 나의 인성은 요에 합을 해가지고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내가 어떻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화는 인성인 글과 학문이잖아요. 만약에 고등학생, 수험생, 아니면 학생이라 가정합시다. 학생 공부를 해야 되는 놈이 이 나한테는 죄니까 여자 또 아니면은 뭡니까 여자 그다음에 알바 돈벌이로 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학문은 글과 공부를 하지 않고 이쪽으로 집 나가서 알바하든지 공장 취직하든지 이런 형국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그럼 우리 아는 지금 어떻게 했다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변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합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변화하는 거. 그냥 이걸 용어를 그래 결국은 이게 을목이라는 게 합에 의해서 완전히 날아가니까 합에 의해서 소꾸라졌구나 합거했구나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거했던 날아갔던. 그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제 뿌리가 있다면은 잠시 나갔다가 한 2, 3일 집 나가 해보이 에라이 안 좋거든. 다시 집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이 자기 주체자가 아니라 이런 하나의 이 글자가 하나에 의해서 완전히 자기 것은 망각하고 그 하나의 오행만 기운을 몰아주잖아. 그죠? 근데 병과 신의 합은 요 병은 요건 또 화잖아요. 이건 또 금이고 병신의 합에 의해서는 수의 기운으로 전부 다 둘이다가 밀어준다는 거죠. 수의 기운으로 확 밀어준다는. 그 수의 기운으로 왕하게 된다. 이거는 이 병이란 글자와 이 신이란 글자를 만나면 자기네 것들보다 그에 다른 것에 다른 오행에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병신합수는 책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수에 의해서 새롭게 뭔가를 계획해내는 그런 것으로 간다는 거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함으로 간다. 그 이제 책에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합동이라 해서 그죠? 합에 의해서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이제 병신의 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임의 합.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병신의 합에 의해서 수만 강해져, 수기만. 그럼 자기네들 거는 자기 역할들을 합에 의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만 신경 쓰는 거라. 여기 뭐. 이제 여기만 신경 쓴다는 것은 이제 이게 누군가한테는 인성이 될 수도 있고, 문서. 그죠? 누군가한테는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누군가한테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누군가한테는 뭐가 되느냐. 이 글자들끼리 만나면 이제 그것에 목표점을 두고 그쪽에다 이제 몰빵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임의 합에 의해서 정임의 합은 또 목이 자기네들 게 아니잖아요. 자, 야도 화고
야는 순대, 그죠? 정임의 하에 의해서 목의 기운이 왕성해진다. 그러면 정임이나 이 정이란 글자나 임수라는 글자는 다 때려치우고 목으로 집중한다. 그럼 이 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수일간자는 이 목이 뭡니까? 식상이 내가 하는 일이잖아. 그게 또 이 화일간자는 이 뭡니까? 또 인성이거든. 인성. 그다음 뭐 토일간자는 뭐 이 또 관이 되고, 그죠? 거기에 이제 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 완전히 몰빵하게 된다. 이 다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무게합이라 하는 것은 책에 무게합은 이동 변동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동 변동한다 이래. 결국은 다 마찬가지로 무토와 개수가 만나면 화를 굉장히 화기를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가 누군가한테는 문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한테는 이 명예, 이름을 알리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한 것들에 완전히 몰빵하게 돼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년에는 이제 이 개묘년이잖아요. 개수라는 글자가 와요. 그럼 개수라는 글자가 오면 뭡니까? 개수라는 글자는 무토라는 글자를 만나면 합을 한다 했고 합화를 하고, 그죠? 그다음 또 뭡니까? 이 합하고 충에 의해서는 무토하고 충하는 것은 뭡니까? 칠충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 칠충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정화죠, 정화. 정화와는 칠충의 관계고, 그죠? 이것들이, 그죠?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 무토일간자나 정화일간자는 합에 의해서 내년에 이제 개묘년에는 합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한다. 무토일간자는 개수를 만나면 화를 지향하게 하고, 그 화는 무토일간자한테는 화는 뭡니까? 화는 인성이잖아요. 그죠? 문서가 되겠죠. 또 글과 학문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그게 뭐를 만났어? 무토일간은 수, 정제, 재. 그죠? 정제를 만약에 내년에 무토일간자가 지금 수험생이 있다라면, 그죠? 여자친구를 만나서 같이 도서관에 간다는 거죠. 이러한 형국이란 얘기입니다. 여자죠. 무토일간의 남자라면 여자친구잖아요. 무토일간자는 부모들이 볼 때는 골 때리잖아. 이 새끼 빨리 거기 가고 지금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달라진다는 거죠. 무토일간자가 내년에 여자친구를 만나면 여자친구 손잡고 도서관에 가고 공부한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제가 이걸 명리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풀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화일간자는 어떻습니까? 정화일간자는 칠충에 의해서, 그죠? 아까 칠충은 뭐라 했으면 내가 놀부한테, 내가 이놈의 뭐 개수 놀부한테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용서도 할 수 없는 거라. 그걸 가다가 법 만났으니까 내가 얼마나 좀 의해야 됩니까? 의해할 줄도 몰라.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는 이게 이제 내니까 나의 사고를 지배하는 거니까, 나의 정신을 지배하니까 내가 생각한 걸 뭔가를 뜻대로 될 수 없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긴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칫 내가 힘들어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일까? 그죠? 미리 우리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한 거죠. 어떤 일이 이제 발생됐을 때 좀에 내가 깊이 빠져들면 혹시 이게 범인가 예측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놀부한테 안 당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에 의해서는 상당히 그런. 그럼 우리가 얘기해서
가던 길도 그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아니면 비켜서 위에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천간의 글자들은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과